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8%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34%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제가 코로나 2차 접종이 있어서 그거 받고 일찍 퇴근을 해서 오늘 좀 일찍 장 마감 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찌됐든 월요일 시장 치고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았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그냥 시장이었고요. 그냥 쏘쏘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고 이슈가 없는 체결되었습니다. 종목들이 확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요 며칠 상승을 어느 정도 해준 종목에 대해서만 조정을 주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특별할 게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상승률과 하락률 보더라도 비등비등하다라는 거죠. 그죠? 비등비등하다라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차익 매도보다는 순매도가 좀 더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없는 시장같이 보이는데 그닥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이 우량주라고 할 수 있죠.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약간 잡주의 성향이 있는 뭐 KEC, 뭐 한국전자홀딩스, 뭐 대유에이텍 이런 다 전기차 쪽 관련인 종목인데 좀 가벼운 애들 위주로 수급을 뿌려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좀 강하게 눌렸지만 오후장에 끌어당기면서 3,000포인트를 다시 지지하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고, 어제의 고점을 오늘 못 넘겼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누르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지금의 이 주봉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좀 강하게 쳐주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305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는 29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로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역시나 1차적인 거는 1000포인트 넘어가는지 봐야 되는 거고, 이 1000포인트 가기 위해서 뭐 990포인트를 사수해야 된다 그랬죠. 금요일날 좀 고생하더니 오늘 이 자리를 사수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얘는 위로 1000포인트 그리고 밑으로는 970포인트 정도, 1000포인트와 970포인트 자리에 갇혀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0포인트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1000포인트를 넘겨서 1000포인트 위에서 지지하면 어디 1020포인트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100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1030포인트 위를 확인할 거고, 이 1020에서 1030포인트를 이제 확실하게 넘기느냐 아니면 또 맞고 밀리느냐에 따라서 현재 이 하락 추세가 유지될 거냐 아니면 이제는 마무리 지을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차라리 여기서 쳐맞고 밀리는 것보다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밀었다가 강하게 뚫고 그냥 지지받아 버리는 게 보다 그 다음에 흐름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뭐 부분적인 모습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는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강하게 밀리지도 강하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코스닥 양매도 나왔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 기관 투자자 중에 그래도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는 투신과 사모펀드는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국인이 파니까 누구 금융투자도 팔았다. 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들어왔던 강한 이 물량세에 대해서 하루 정도에 대한 물량은
하루 정도에 대한 물량은 빠져나간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갔고 나머지 물량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뭐다? 여기서 버티면서 지들 물량을 털고 한번 누를 거냐, 아니면 이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털어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털어내고 그 물량이 다시 눌리면서 개인이 받고 다시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림이 나타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외국이 이 기관들이 들어왔던 물량이 좀 털어내고 있고 그에 비해서 좀 적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건 뭐다? 코스피도 이제는 자리를 슬금슬금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 현재가 자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코스피랑 코스닥과,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얼마 안 오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보면 코스닥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루하루에 뭐 이랬네 저랬네를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누가 됐든 뭐 올라가주면 뭐 상관없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버킷스튜디오라는 종목이에요. 뭐 쇼박스가 대장을 하다가 처음에 버킷스튜디오가 대장을 하다가 지금은 쇼박스로 넘어갔죠. 그죠? 오징어 게임 관련주고 아직도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식진 않았어요. 대신 대장했던 애가 이 경고 종목을 달고 그 경고가 끝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슈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쇼박스가 아직도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기존 영상에서 이 쇼박스가 가면서 버킷스튜디오도 따라갈 거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4,650원이었죠.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느냐. 안착을 하면 한 번 정도 더, 그게 5,050원 부근, 그죠? 그 자리를 확인을 하고 누르는 자리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는 경고 종목도 끝났고 슈팅을 한번 냈고 파동을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지금 파동을 한번 만들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요런 형식으로. 그러면 눌렀던 자리와 올라가는 자리를 비교해서 내려앉는 자리에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요런 그림이 하나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요런 그림을 하나 연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4,4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다시 한번 위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현재 관점으로 보더라도요, 올라갈 때 확실히 양봉이 많죠, 음봉보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누를 때 양봉 2번, 나머지는 다 음봉이에요. 5개. 그죠? 대신 이 기준으로 올라갈 때 음봉이 3개고 현재 양봉이 4개죠. 그럼 뭐다?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매도세보다. 그럼 내일 하루도 음봉이 출현하게 된다면 이제 비등비등한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눌린다면 매수세가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이해되시죠? 여기도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추세에서도 눌렀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이랬든 저랬든 이 4,400원이 중요한 관점이다. 그러면 현재는 요 박스를 만들었구나. 하락하는 추세를 돌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박스를 만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에서 유지만 된다면 뭐다? 한 번 더 쏜다. 그때는 버킷이 쇼박스보다 선두에 쓸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야만이 이 테마가 연달아서 또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면 이 짧은 손절로 확인하고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DPC를 한번
영상을 찍었죠. 찍으면서 21,000원대 뭐 요런 부분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스탑과 합병하겠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 20% 갭이 떠서 21,000원 부근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시가를 형성을 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형성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기존에 거래가 빵 터지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21,000원이에요. 21,000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가를 네가 올릴 생각이 있었다면 시가를 21,000원 위에다가 못해도 21,200원 정도 올려놓고 누르면서 21,000원에서 2850원에서 지지를 딱 받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그러니까 즉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갭이 뜨니까 어떤 사람은 팔 거고 누군가는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매수가가 오기까지, 혹은 내 매수가의 마이너스 3%, 그냥 이 칼손절, 기계적인 손절이죠. 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본단 말이에요. 들고 있어 본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원대에서 놀던 게 2만원대로 시가를 형성했고 21,000원대 위로 시가 형성했고, 그러면 여기서 지켜줄 수 있는 게 라운드 피겨값만 하더라도 21,000원 그리고 2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군데에서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근데 시가를 애매하게 시작하니까 21,000원을 넘길 것처럼 모양을 만들었다가 그냥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수급이 약하니까. 결국에는 21,500원까지 갔지만 이 21,000원을 못 넘긴 거예요. 한번 쑥 찔러보고 결국에는 밀렸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여기 금에 우리가 잔뜩 서있고 여기 뚱땡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를 밀어뜨리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얘를 빵 하고 밀었더니, 가까운 데서 밀었더니 이 뚱땡이가 이렇게 서있다가 살짝 밀려갖고 뒷발만 이렇게 이 선에 뒷발만 살짝 단 거예요. 그냥 앞발은 그대로 여기 있고, 그래서 아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뒷발을 빼고 앞발로 한 다음에 쫙 밀어갖고 우리를 딱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예전 자리까지.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요때 흐름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만 미친듯이 나갔겠죠? 그죠? 얘네들은 뭐 항상 들어오는 게 단기성 매물이기 때문에, 그죠? 기존에 모았던 물량을 최근에 들어왔던 이 3거래, 요 거래에 들어왔던 요 물량을 여기서 다 털고 나가는 그림이에요. 이제 나머지 이제 개인이 어떤 개인이 들어왔냐에서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왔던 물량이 다 나갔다라는 거고 다른 자리는 다 지켜볼 필요도 없고요. 이제 다시 또 여기에 대한 저항과 이 윗자리는 갭떠서 눌린 거니까 상관없고, 밑에서 치고 올렸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21,000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위에서 눌렀어요. 눌렀고 시작했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13,500원 13,500원의 자리인 거고, 여기서 그나마 위아래로 흔들었던 자리가 어디? 여기서 여기에요. 16,300원 아니면 15,200원. 그럼 지금의 자리 뭐다? 15,200원에서 지지할 거냐, 아니면 다시 16,300원 위로는 갖다 놓을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15,200원이 깨지면 결국엔 또 어디? 14,000원까지 쳐 밀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기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어 들어왔다가 이 나간 놈들이 단기성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시세를 조정할 놈들이냐에 따라서 이 나간 놈들은 결국은 여기서 다시 모으게끔 돼 있다. 끌어올릴 거라면,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또 쳐 모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단가를 본다고 해도 지금의 요런 자리예요. 왜? 여기서 그냥 갭으로 날렸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모은 자리로 따진다 하더라도 대충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란 말이에요. 지들 물량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굳이 이 14,000원 밑으로 내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15,000원 위에서 지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 모으고
바로 다시 한 차례 올리는 그림이 나타났다가 누르면서 또 물량을 모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시킬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뭐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LB세미콘이 제가 생각이 안 났더니 어떤 시청자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DPC는 방탄소년단의 가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빅히트라는 대형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 종목이 나타났으니까. 그럼 DPC는 이 스틱과 합병, 그리고 또 스틱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 즉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호재를 이용해서 오늘 한 차례 해먹고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00장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14,000원, 15,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흐름이 아예 바뀐다라는 거고요. 흐름이 아예 바뀌어서 다시 밑바닥 인생, 즉 방탄소년단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슬슬 또 관심을 가져볼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SMCNC라는 종목이 좀 많이 밀렸죠. 뭐 최근에 CJ에 인수된다. 뭐 어떻게 보면 SM 엔터테인먼트 뭐 자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소속된 뭐 배우들을 관리하는 회사 같아요. 뭐 대충 봤을 때. 그러면서 기존에 슈팅을 강하게 내놓고 주가를 한 차례 누르고 나서 뭐 어떻게 보면 얘는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이런 박스권이구나.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가 5,350원 부근인 거고, 5,350원과 6,400원의 중간값을 그었던 자리가 어디? 5,830원이죠. 못 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는 거고, 5,350원과 4,300원의 또 중간값을 재보면 4,83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굳이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볼 자리라면, 즉 올라가는 자리보다 하방의 압력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왜? 여기가 중간값이니까. 여기를 한 차례 눌러놨고 여기를 한 차례 올렸으니까 다시 올라왔던 만큼 한 번 정도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럼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위냐 아래냐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 아니면 당분간 박스를 치던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슈팅을 낼 수는 있겠죠. 지금의 자리는 뭐 구름대를 벗어났다가 결국은 시가를 누르면서 구름대 안에 다시 넣어놨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밑으로 4,800원을 종가상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양봉으로 꾸준히 뽑아 올리면서 윗꼬리를 계속 달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요런 자리라는 거거든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 그리고 또 양봉이 한번 나왔다가 또 요런 자리로 밀었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요런 자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얘는 봉을 만들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흔들어댄다라는 거, 즉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면서 물량을 또 다시 채워주는 흐름이 나타나요. 그렇게 양봉으로 움직이다가 봉을 한번 길게 뽑아내고 음봉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양봉으로 감싸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밀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번 달 안에 다시 한번 채워주는 흐름만 나타나면 한 번 더 위로 쏠 수 있는 그림도 가능한 자리라는 거예요. 추세적인 관점 보더라도 몸통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가 이런 기준과
요런 기준. 그 밑에 선 받았고, 뭐 어찌됐든 그런 말씀드린 대로 4,800원 요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이제 옆으로 횡보하든 아니면 위로 한 번 더 튀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보는 기준인 거고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렸다가 다시 또 한 번 못 넘어간다면 뭐다? 그때는 쌍바닥을 한번 만들 수 있다.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만드는 건 별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갔다가 누르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대신 올라왔던 자리를 바로 맹꾼다라는 건 그닥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먹고 나가겠다라는 관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4,800원을 지키냐 못 지키냐로 이 종목의 흐름을 판단해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기술투자, 최근에 이 비트코인 뭐 관련돼서 뭐 미국은 제지를 안 하겠다, 그리고 또 ETF 뭐 관련돼서 펀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죠. 예전 지수가 좋지 않을 때 큰 손들은 비트코인에 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7,800에서 8,000만원 정도까지 전 판단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직 그런 자리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더 갈 거냐, 정말 1억을 찍으러 갈 거냐, 아니면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움직였죠. 우리기술투자 금요일날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 단기적으로 단타를 저희 회원님들한테 딱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팔고 나왔어요. 그냥 정확하게 팔고 나왔다가 밑으로 밀릴 때 다시 이 종목은 저는 다시 샀거든요. 왜냐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요, 이 차트의 모양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죠? 여기서 파동이 한번 나왔죠? 1, 2, 3, 4, 5파. 그리고 나서 이 하락 파동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첫 번째 고점에 대한 이 적점을 깨지 않는 자리로. 그러면 이게 뭐다? 하나의 엘리어트 파동에 포함이 되는 자리예요. 지금의 그림 자체는 포함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여기서 요만큼의 파동을 냈기 때문에, 기존에도 뭐 여기 파동이 있었지만, 이게 1파라고 보고, 그냥 이게 3파라고 보고, 이게 4파고, 이제 5파의 시작이 될 거냐. 1파. 얘도 180이네요. 190, 180 비슷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얘도 단기적으로 여기 7,000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 일단 14,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지켜볼 수는 있어요. 대신 이게 정말 파동의 기준인 거냐, 아니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될 거냐의 부분인 거예요. 그냥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뭐 별 볼 일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중간값을 그려보면 그게 1,300원이거든요. 그죠? 이게 50%예요. 바닥 대비,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그럼 이 50%를 넘었으면 기술적 반등을 일단 넘어선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많이 밀리면은 얘는 9,550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 자리는 이탈하면 이 종목은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6개월은 파동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요 자리까지 연출되는 부분이 나타나죠. 혹은 여기까지. 그러면 쉽게 보면 원칙적인 박스는 요 자리인데 위아래로 뭐가 나와?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지금 박스 하단에서 오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내일
11,5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넘겨서 지지하면 그 다음은 12,000원을 확인하러 간다. 12,000원 확인하러 간다. 그러면 우선적인 건 11,500원이지만 얘는 뭐 해야 돼요? 12,000원도 넘기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000원 위로 한번 넘겨놓고 2,000원 위에서 지지하다가 한번 누를 때 밀릴 수 있는 자리는 11,300원까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여기와 여기에 갇힌 자리지만 대략적으로요. 요렇게 갇힌 자리지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 유지해 줄 거면 이제는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갇히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여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여기가 하나의 또 박스가 나오는 거고 위에가 오버슈팅 밑에가 언더슈팅 여기랑 마찬가지 관점 이해되시죠? 요런 기준으로 차트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넘기면 위로 그리고 밀려도 여기까지 이러면 뭐다? 이 종목을 끌고 가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고점을 맞고 밀리는지 그럼 거기서 정리할 거냐? 아니면 맞고 밀리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이 자리를 유지하는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올라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팔고 밑에서 내려오면 그 물량을 다시 받는 거예요. 단가는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은 떨어지더라도 수익금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끌고 가볼 수는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의 관점의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럼 이 종목이 나빠지는 자리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나빠지는 자리만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지켜볼 수 있다. 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오기도 했지만 차라리 어제 그제 샀으면 좋았을 뻔했죠.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기존에 드렸던 부분이죠. 우리기술 투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SL 바이오닉스라는 잡주죠. 이 종목이 오늘 움직였어요. 뭐 실제적으로 움직인 이유 들어보니 마이네임. 저도 어제 봤는데 좀 졸리기도 한데 볼만은 하더라고요. 마이네임 관련된 종목으로 실제적으로 뭐 산타클로스 뭐라 그랬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마이네임 관련주인데 여기에 투자자다. 최대주주다. 라고 하면서 얘도 같이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상한가는 못 갔어요, 오늘. 상한가를 좀 가나마나 했더니 못 갔어요. 그래도 흐름은 긍정적이다, 아직은. 기존에 요 자리에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죠? 영상을 한번 찍었었고, 어찌됐든 주가가 하락을 다시 해준 다음에 이 구름대를 밑으로 하향하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솔직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없었던 자리였어요. 그러면 평생 이렇게 갈 거냐, 나중에 이 안으로 타고 들어갈 거냐의 기준이었는데, 오늘 이 마이네임이라는 이슈를 토대로 다시 구름대 안으로 넣어놨고, 그리고 이 구름대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을 이어준다면 단기성 파동으로 끝나는 거고, 먹고 튀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많이 밀리더라도 얘는 1,050원이죠. 1,030원, 1,050원 요 자리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이탈을 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림을 분명히 나타내줘야 돼요. 얘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50원 단위로 보셔도 되겠죠. 어차피 지금 1,115원이니까 1,050원 1,000원을 지지하는 흐름만 나타나는지를 좀 체크해라. 이랬든 저랬든 구름대를 한번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름대 안에서 버티는 흐름일 거냐, 아니면 이 이슈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했다가 누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날 거냐를 보시면 돼요.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슈팅 정도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300원대까지. 더 강하게 쏠 수도 있겠죠. 정말 이 마이네임이 뭐 오징어 게임을 잡겠다라고 뭐 유튜브에도 많이 써져 있는데 그게 뭐 사람들 이목을 끌려고 써 있는 건지 아니 정말 그런 부분인 건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볼만했다. DP보다 나았다. 라고 저는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1차적으로 일단 1300원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1300원을 넘어서도 지지받는다면 1500원에서 1600원도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대신 잡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흐름은 별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만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위로 한 번 더 뽑아내는 그림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각이죠. 최근에 좀 많이 누르고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눌리고 있고 수급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안 들어와요.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다. 전국민 70% 이상 백신을 맞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가곤 있는데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냥 슬금슬금 눌린다라는 거. 슬금슬금 눌린다라는 거고 대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먼저 유상증자한다라는 또 소리도 나오면서 또 이 차트가 계속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요런 그림이라고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추세가 하단을 찍고 한 차례 반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한 번 더 누르면서 다시 한 차례 눌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도 많이 열려있고 위로 올라갈 자리도 분명히 남아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자리는 실제적으로 상승했던 자리를 다 반납시킨 자리예요. 그죠? 상승했던 자리 여기서부터 상승했는데 다 반납시켰다라는 거고 이 반납을 하면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는 어디? 요 자리 말고는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선 요 자리 하나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이 남아있는 거고 밑에서 내려올 때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23,500원 정도까지 이 종목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눌렀다가 이 안에서 횡보할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이 31,000원 위로 올려다 나서 이 37,000원과 31,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거냐예요. 요런 관점으로 볼 거냐 요런 관점으로 볼 거냐 얘는 현재는 이 밑에 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리인 거고 오늘의 그 중간값을 때린 자리인 거고 그럼 내일 반등을 빠르게 해주지 않으면 뭐다?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수급이 나가진 않았다. 수급이 나가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관심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봉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요
좀 머리 아픈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존에 여기서 요만큼의 봉을 만들었었고 여기에서 요만큼을 남겨놨었단 말이에요. 자리를. 그리고 나서 슈팅이 다시 나왔죠. 그러면 이 봉의 관점을 요 봉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요만큼이 나왔고 얘도 요만큼에 대한 자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게 요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한 번 더 이 26,000원대까지는 찍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6,000원, 26,500원.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찍고 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 밑에 자리까지는 안 눌렀다가 가겠죠. 그런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위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받을 거냐. 위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아예 밑바닥까지 눌렀다 갈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지도 저러지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라는, 그냥 주포가 방관하는 자리예요. 계절로 따지면 지금은 겨울이에요. 이 종목 자체가. 추수가 여기서 끝났고, 추수를 해버렸고, 이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봄이 될 때까지. 겨울인 거고, 이제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뭐다? 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씨 뿌리는 자리. 땅 199. 그죠? 이제는 옆으로 움직이는 자리를 좀 기대해야 된다.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움직일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NCN이 좀 많이 빠졌다가 쭉 끌어당겼어요. 뭐 너무 많이 눌러놨다라고 그냥 봐도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이죠. 기존의 자율주행으로 강하게 슈팅을 한번 냈고, 이 추세가 꺾이면서 이런 강한 슈팅은 이제 없다라고 당분간은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추세가 다시 하방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요런 하방, 올라가던 추세가 내려가는 하방으로 열린 거예요. 대신 이 내려가는 하방에 저점을 최근에 닿았으니까, 닿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중간값을 그어서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지 못하는지, 혹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왜? 올라온 거에 대한 하락은 거진다 했다라고 봐도 돼요. 이제 얘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대신 거래가 강하지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물에 대한 매물대가 부담스러우니까 어제 올렸다가 그냥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버텼던 자리도 요런 자리 위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오늘의 이 저점 부근이죠. 3,93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얘는 4,700원대 혹은 5,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봐요. 월봉도 답답하긴 한데 뭔가 이제 이슈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죠.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다시 어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간당간당하거든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만들어 줘야 또 한 차례 슈팅을 뽑아낼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얘도 요 안에, 그리고 여기 오버슈팅, 언더슈팅의 자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올 필요 있다. 크게 물려죽을 자리는 아니다. 무조건 손절은 최근의 저점 이 3,780원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보시면 돼요. 얘는 대신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흥하해운이란 종목이고요. 상장 폐지로 들어갔다가 뭐 최근에 이 감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강하게 쳐 올렸거든요. 그죠? 바닥 대비해서 1,500원에서 7,400원. 어떻게 보면 솔고바이오 같죠? 솔고바이오. 솔고바이오도 회사가 망해가다가 다시 거래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감자하고 하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얘도 마찬가지 흐름인 거고, 어찌됐든 그러면서 상 가고 점상으로 가다가 거래가 빵 하고 어디서 여기서 터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 쉽게 봐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자리가 요렇게 기준이 나오는 거죠. 요 바닥과 요 안에 가장 많이 거래가 터졌고,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이 어디? 요 위라는 거죠. 그죠? 요런 관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눌렀다가 올라오는 자리를 최근에 상 한번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기준을 본다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은 5,400원 정도 되겠네요. 맞나? 요 정도가 중간값 정도 안 되겠구나. 좀 더 내려야 되네요. 최근에 나왔던 이 5,000원 정도가 중간값이 되겠네요. 7,400원, 2,700원. 그럼 5,000원, 한 4,950원, 5,000원 되겠네요. 중간값이. 그죠? 최근에 나왔던 요 자리가 중간값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대충. 요 자리.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다 나왔다라는 거죠. 30에서 50%니까. 그럼 여기가 50%라면 여기에 대한 중간이 25% 대략적으로 잡아본다라는 거고, 거기에 30%가 오늘의 저점 정도 자리예요. 뭐 이랬든 저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거래 들어온 기준으로만 본다면 요 자리죠. 오늘 이 저점을 살짝 깼었던 부분도 나타나는데, 요 자리 4,100원이죠. 4,100원만 종가상 계속 유지를 해주느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로는 5,350원을 넘어서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쉽게 보면 5,000원 1차적으로 5,000원 5,000원 넘기면 다시 5,300원 넘어서는지 체크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부분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기서 요런 흐름을 만들고 죽을 거냐. 근데 그러기엔 각도가 좀 애매해서,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와서 요런 흐름이나 혹은 이제 이게 넘어가는 그림이라면 더 뭐 가겠죠. 그게 아니라면 뭐 요 정도의 흐름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대충 생각해보는 자리예요. 차트의 모양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는 강하게 쏠 수 있는 종목인 거고, 밑으로 밀릴 때는 강하게 밀릴 수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한 차례 눌러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많이 눌러서 먹히진 않을 자리다. 그러면 분봉으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기존에 고점 만들어 놓고 저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한 차례 눌렀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라는 거죠. 4,100원. 그죠? 여기서 여기 지켜주면 좋은 그림인데 일단은 지키긴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 한 차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인 거예요. 3,750원.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한 차례 누르고 여기서부터가 원래 진짜긴 하지만 여기서 그대로 누를 수도 있는 자리니까 여유분을 하나 남겨놓는다면 언더슈팅을 한번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요 자리인 거예요. 나머지 요 자리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왜? 여기선 강하게 쳐올리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건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여기도 강하게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강하게 올렸으니까. 강하게 누를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여기만 보더라도 그렇죠. 빵 해갖고 올라왔다가 누르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강하게 눌러버리죠. 왜?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받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요 자리 유지해야 되지만 혹시나 3,75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종가는 4,100원 위로 땡겨다 놓으면 다시 한번 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올라가는 자리는 4,100원 이상, 밑에서 받쳐주는 자리는 3,75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